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주요 특성들이 있어요. 고정적 사고력의 특성. 자, 오늘 제 이 목장으로도 힌트가 좀 될 텐데요. 고정적 사고력이 높으신 분들은 일단 우리 친구들 한번, 청소년 친구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교복 그 포장지 그대로, 포장 뜯은 대로 그대로 입으시죠. 치마나 바지 길이 그냥 그대로, 통도 그대로 두시고. 그런데 이제 고정적 사고력이 높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바지 통 좁히고 치마 자르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이 단추도 저처럼 목까지 딱 채우시고 단정하게 깔끔하게, 귀걸이 하신다 그러면 딱 붙는 거, 이런 거 깔끔하게, 헤어스타일 깔끔하게, 색깔도 너무 안 튀는 걸로, 그러니까 아주 무색 무미무치 그런 느낌의 고정적 사고력이 높으신 분들의 특징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매뉴얼대로 다른 사람의 가치관과 내 가치관이 다르지 않게 거기 맞춰서 움직이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범생적인 바른 생활 사람이죠. 네. 자, 그럼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구체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반복적인 일상생활을 지루해하지 않으세요. 그런 업무들을 잘 하실 수 있어요. 다른 성향이나 다른 사고력의 분들은 반복되고 규칙적으로 계속 똑같은 일을 계속 업무를 반복하게 되면 지루해하는데, 고정적 사고력이 높으신 분들은 그런 일을 잘 하세요.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을 굉장히 잘 하십니다. 학교 생활은 반복의 연속이죠. 매일 똑같은 시간에, 시간표대로 굉장히 잘 하세요. 그래서 고정적 사고력이 높으신 분들은 학교 생활하는데 별 무리를 못 느끼십니다. 그리고 어떤 법칙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서 학교의 교칙들 따르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사무직이나 공적인 일에 잘 맞으십니다. 왜냐하면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반복적인 일, 문서 작업이나 이런 것들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법대로 해야 되는, 규정대로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공적인 일, 그러니까 공무직, 공무원이나 이런 쪽의 일을 잘 하실 수 있고, 행정적인 일도 잘 다루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 반장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반장보다는 반장을 도와주는 보좌관적인 역할, 이런 것이 더 잘 맞을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정해진 틀대로, 패턴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뭔가 다른 분들하고 튀는 행동들, 이런 것들은 잘 안 하시는 편입니다. 이 고정적 사고력이 높으신 분들이 그래서 좀 일상생활이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맨날 똑같이. 그래서 이런 그 고정적 사고력이 높으신 분들을 보면서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떤 재능이 있을까? 재능이 없는 거 아니야? 무슨 일을 잘할까? 생각하시고, 본인들도, 고정적 사고력이 높으신 분들도 나는 재능이 없나 봐요. 저는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 그거 자체가 한결같은 거, 어떤 이렇게 패턴대로, 법대로 움직이고 규정대로 행동하는 것 자체가 재능입니다. 여기 보시면 위계질서 감각이 좋다고 돼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일종의 재능이에요. 조직 생활을 잘 할 수 있거든요. 상, 하, 고, 저 이런 게 딱 분명해요. 그래서 선생님 위에 부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듯이 마치 군대처럼, 그래서 상사들하고의 관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또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를 잘 지키고 이 위계 질서를 잘 알기 때문에 조직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 중에서 반장을 할 때 고정적 사고력이 잘 맞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떤 관리하는 부반장 정도, 부회장 정도가 잘 맞아요. 이런 그 회장과 반장과 학생들 또는 평회원들하고의 관계를 잘 조율해 갈 수 있어서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간 관리자로서 잘 하실 수 있는 사고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끈기도 있고 성실해요. 반복적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실해야 되겠고, 그렇게 반복적인 일에 끈기가 있어야지 중간에 실증 난다고 그만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끈기 있고 성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좀 선입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고지식한 면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틀대로 움직이는 사고력이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어떤 딱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 프레임이 있으면 거기서 잘 벗어나지를 못하세요. 예를 들면 교복은 딱 학생은 단정하게 이렇게
단추 딱 채워 입어야지 이런 것도 일종의 고정관념이겠고 예를 들어서 7시에 무슨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7시 5분, 10분 이렇게 조금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근데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아니 왜 5분이나 지났는데 뭐 하는 거야 다들? 이렇게 약간 좀 화가 나실 수 있어요. 딱 정해진 걸 벗어나면 좀 불안해하고 기분이 좀 언짢아지기 시작하죠. 그런 게 이제 단점이자면 단점, 약점이자면 약점이라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을 추구해요. 변화보다는. 5분 좀 늦어지는 건 일종의 변화죠. 돌발이죠. 돌발적인 상황을 부담스러워하고 그걸 핸들하고 조정하기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거 늘 하던 대로. 돌출적인 거를 좀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인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생각이 없나? 라는 말을 또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행사나 이런 걸 기획하거나 학교에서 무슨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할 때 어떤 걸 좀 기획하고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선생님께서 또는 직장에서 이렇게 백지 하나 딱 내면서 자 한번 마음대로 구상하고 기획해 보세요 하면은 고정적 사고력이 높으신 분들은 이 백지처럼 머리가 하얘져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하지만 틀을 어느 정도 잡아주시고 이 틀 안에서 이렇게 해보시고 이렇게 해보시고 하신 걸 해보세요 라고 하면 잘하세요. 그래서 고정적 사고력이 높으신 우리 자녀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야 계획표는 네가 스스로 짜는 거지 이제 다 컸으니까 혼자서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하신다기보다는 어떤 틀은 정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예를 들면 아침, 점심, 저녁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뭔가 규정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해보시라고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생활계획표 같은 거 쓰라고 하고 만들라고 할 때 이렇게 동그랗게 원해서 지금도 가끔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초등학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원해갖고 컴파스로 이렇게 대가지고 이렇게 시간표 만드는데 그렇게 뭔가 틀을 주셔야지 그냥 백지를 딱 하면서 마음대로 해봐. 그럼 일단 질문이 들어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요? 원으로 해요? 네모나게 해요? 이거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틀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